안녕하세요. 조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2%, 코스닥은 1.07%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월요일날 저희는 또 휴무죠. 항상 연휴가 껴있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불안한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다르다. 미국 시장은 튼튼한 시장이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 안에서도 미국과 한국이 있다면 요 안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나눠진다는 거죠. 이 중에서 코스닥은 더욱더 개 잡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날은 당연히 코스닥이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살려놓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부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여타 기타 중대형 우량주 혹은 아예 개잡주 다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총의 이게 뭐다? 차이다. 결국엔 기존에 동학개미 할 때는 이만큼의 돈이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고 나머지를 샀다면, 이제는 지금의 시장은 요것밖에 돈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자르고 나머지 사자니 애매하니까 아예 한쪽으로 몰빵을 하든 아예 한쪽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버티면 다른 종목들이 쳐맞는 거고, 삼성전자가 밀리면 다른 종목들이 버티고 올라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현재 시장이 그래요. 다 같이 상생하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지만 뭐다? 시장에 돈이 없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자, 분봉상은 코스피는 확실히 삼성전자를 버텨냈기 때문에 강했고, 여전히 지켜야 될 자리 2200포인트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못하면 2165포인트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어제 말한 대로 양궁의 중간값까지 딱 뭐 했다? 메꿔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또 이제 모양이 689에서 685포인트 부분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지받은 이 자리를 버텨낼 거냐, 아니면 화요일에 한 번 더 눌러다 갈 거냐. 다음 주 고용지표, 고용보고서라고 하나요?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랬든 저랬든 코스닥도 682에서 675포인트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횡보하는 흐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10월 달에는 웬만하면 요 갭들을 메꿔놓고 다시 윗꼬리를 달더라도 다는 흐름이 차라리 나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죠.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도 가는 종목들도 나온다라는 거고, 뭐 양지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저 모양이니까 날아간다라는 건데, 그제 영상을 찍었었죠. 요 자리 위로 올라타야 되고, 요 자리 위로 올라타야 그 다음이 보인다. 그죠? 넘어서면 오늘 같은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제 한번 페이크 주고 눌러버리면 끝나는 종목을 위로 세워버린다는 거죠. 차트는 지들 맘이에요. 대신 우리는 방향을 잡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뭐 방산주, 신재생에너지, 여타 등등 다 빠졌고, 그런 종목들이 빠지는 부분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쳐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뭐 바닥 대비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럼 당분간의 조정이냐 눌림이냐의 관점으로 아직도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우신 시스템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고요. 리비안 관련된 뭐 전기차, 테슬라의 대항마였죠. 리비안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좀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관점이고요. 저희 회원분 중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좀 봐달라고 해서
이 종목을 일단은 확인해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기존의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 자, 어차피 주가가 빠져서 신저가의 모양을 가고 있어요. 신저가의 모양을 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고요. 근데 기존에 주가가 한 차례 누르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요 자리를 뭐 했다? 들어 올렸거든요. 들어 올렸어요. 이런 관점으로 요 큰 박스를 뚫어냈단 말이에요. 뚫어낸 다음에 주가를 한번 쳐 올린 다음에 누가 어거지로 밀었어요. 결국엔 누군가는 악재적인 부분이든 뭐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실적이든 테슬라에 못 미치든 뭐 어쨌든 그런 흐름을 인지하고 주가를 어거지로 눌렀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럴 거냐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서 말 그대로 테슬라가 말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미리 누군가는 주가를 눌러놓고 잡아 올렸느냐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트 보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요 하락하는 추세의 상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럼 또 요런 기준으로 또 차트를 하나 뭐 할 수 있다?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 자리는 3,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3,000원을 뚫어 올리는 그림이 나타나야 3,700원 부근 정도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 연봉의 관점으로 보면 기존의 주가를 눌렀다가 올리고 그리고 다시 주가를 어디 눌렀죠. 뭐야 이거? 주가를 눌렀어요. 누르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주가를 또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렸죠. 올리고 나서 다시 누른 자리가 어디? 여기죠. 1900원. 최근에 저점 부분. 그죠? 그러면 요 박스를 또 하나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관점. 그러면 이제는 요 19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요 밑에까지 내려앉아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지지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는 부분이 어디냐를 이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올라가면서 몸통의 한 구석 2,300원대 넘어섰고 지금 현재가 2,600원대 단기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 이 자리를 뚫어 올린다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3,200원대까지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서 뭐다? 저항이 이렇게 연출된다는 거예요. 3,000원. 3,000원 다음은 3,200원 부근 정도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 뚫어내면 그 다음은 3,700원대의 관점으로 또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급이 그래도 들어오긴 했는데 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뭐 해야 돼요? 이 양봉에 대한 중간값 2,400원, 2,360원을 기준으로 이탈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를 뭐 해야 된다? 체크해 봐야 된다.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신시스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죠. 뭐 계속 주구장창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참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뭐냐면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상장
상장했을 시점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코스닥 기준으로 특히나 상장했을 때가 가장 실적이 좋을 때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상장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실적은 당연히 최고 좋을 때 상장을 시켰으니까 그것보다 당연히 빠진다라는 거고, 빠지면 주가를 부양하기보다는 뭐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등등을 발행을 하면서 뭐다 해도 그 주가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뭐 카카오가 좀 많이 빠졌고요. 뭐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한테 이 카카오라는 존재 자체가 크게 아직도 똑같잖아요. 뭐 실적이 좋든 빠지든 간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 바닥을 대비해서 주가가 강하게 들어 올리는 자리를 만들어 냈는데 대부분의 이 흐름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 이 회사의 성장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하던 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신저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얘는 49,000원, 5만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지켜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66,000원에서 84,000원. 그러면 2만원, 18,000원이죠. 18,000원. 그러면 18,000원이면 48,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요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나온다? 하나의 박스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즉 기존의 저점 자리,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반등했는데 이 자리 깨고 내려가니까 올라온 만큼 한 차례 누르고, 대략적으로 누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다가 눌러 앉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자리는 한 번 정도 더 밑으로 내려앉아 줘야 된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는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오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낼 거냐, 다시 이 박스의 매물을 소화할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 매물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밑에서 움직일 거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정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차례 해놓고 눌러버리니까 이 위로 못 올라타고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이 자리를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럼 뭐 이제는 단기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자리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관점이 나타난다면 내려앉아야 되겠죠. 37,000원 부근까지. 결국에는 올린 자리 다 반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도 올린 자리를 다 반납시켰잖아요. 실제적으로 밑에서부터 쳐올린 자리가 있지만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 강하게 올렸던 자리, 이 자리에 대한 반납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출렁이고 움직일 거냐, 뭐 그런 기준인 것처럼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현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밀리는데 카카오가 안 밀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 그럼 뭔가를 털어야 뭔가를 산다 라는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세우려면 이런 종목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털든 누군가를 털든 다 같이 털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고요. 지켜내면 한 번 더 위로 올라온다. 대신 올라올 때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못해도 65,000원이네요. 65,000원을 뚫어내야 된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65,000원 부근까지겠네요. 65,000원과 61,000원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65,000원 부근, 그 다음이 7만원, 요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요런 그림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항상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있어요. 먹을 건 항상 있는데 대신 그 먹을 게 빨리 식어요. 상하는 음식들. 해산물 위주로 많이 나온다. 소문난 음식점은 해산물 위주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고 안 빠지면 뭐한다? 체한다. 토해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카카오 게임즈도 뭐 실적 관련해서 또 게임 뭐 나온 거에 관련해서 별로 평이 좋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이슈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기준에서만 종목을 좀 바라본다면 기존의 흐름으로 패턴을 만들어 보면요. 주가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추세가 이 바닥까지 밀리는 자리가 한번 이렇게 출현됐거든요. 요런 관점이죠. 요런 관점 한번 출현됐고 여기에서 요렇게 중간값이 한 번 정도 나타났고요. 요런 관점에서 하나씩 나왔고 실제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대한 폭이 어디까지? 요 정도 폭까지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중간값 정도에 대한 폭이 어디? 여기 정도 폭이에요.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정도 폭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죠? 39,000원. 지금의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라인에서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관점인 거고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거를 움직이는 흐름으로 요런 관점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밑바닥이 안 보여지니까 좀 그러네. 요런 관점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큰 관점에서는 요 박스를 요 밑에다 내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관점. 근데 이제 안 보이겠죠, 당연히. 더 이상의 저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보이지 않는 라인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폭을 계산하셔서 밑에다가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놔도 되는 자리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실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회사 경영권, 경영자의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쳐 빠져서 혹은 이 종목이 빠질 때가 돼서 쳐 밀리는 부분에서 더 이상의 관찰할 건 없다. 그러면 패턴의 관점에서 이 종목이 현재는 어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얘 관점으로만 얘는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면 29,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전에 어디서 버텨줄 건지가 중요한 관점인 거고요. 당연히 현재의 자리에서는 뭐 해야 된다? 주가를 물타기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봉상의 관점에서도 계속 위에 뭐가 있다? 구름대가 남아있다라는 건 매물이 계속 위에서 누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고 이 편 같은 경우는 역배열의 흐름이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구름대를 벗어나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카카오뱅크도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요. 또 특히나 실제적으로 은행 기준으로 따지면 카카오뱅크는 1금융권이 아니에요. 그죠? 뭐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이고 뭐 해서 대출이든 뭐든 다 제약이 되지만 이랬든 저랬든 차후에 혹여나 싶은 감정으로 따진다면 돈을 넣더라도
카카오뱅크보단 뭐 1금융권의 같은 금리라면 늘 수 있다. 같은 금리라면 1금융권 적금을 들을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화량이 됐을 때 막 올라가고 누군가는 막 우리 영끌처럼 그런 흐름이 됐을 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한테도 혜택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얘한테도 혜택이 뭐다? 안 온다라는 기준인 거죠. 안 온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흐름을 유지한다. 결국엔 뭐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흐름으로 바라본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에서도 3만원 애매하네요. 얘는 특히나 더 애매하네. 얘는 16,000원 기준으로 버텨내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 16,000원 기준으로 16,000원, 15,000원 기준에서 버텨내는지 그 자리 버텨내면 다시 한번 2만원대에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2만원대에서 안착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 또 한번 24,000원 부근까지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대신 못 지켜내면 뭐한다? 또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해야 된다. 결국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된다면 73%. 거진다 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참. 거진다 왔다라고 해도 무방은 아닌데 올라온 자리만큼 한 차례 눌러놨단 말이에요. 거진다 눌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에요. 근데 뭐 분봉상에서 여전히 같은 자리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16,000원 기준 잡고 반등은 한 번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가 2만원을 뚫어 올려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뭐 할 거다? 하락할 거냐 아니면 반등해서 구름대를 뚫어 올릴 거냐의 기준이에요. 여기 2만원짜리잖아요. 여기와 같은 자리 한번 여기서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 참. 이게 한국 시장은 참 그지 같아가지고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뱅크나 페이나 크게 차이 없네요. 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어찌됐든 원래 여기서 기준 잡아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거거든요. 다들 그래요. 지금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참. 33,000원 봉고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요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한 단계 내려앉았는데 좀 애매하네요. 3만원 28,000원 그러네. 32,000원 기준까지도 열려있네.
32,000원, 3,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는 맞는데, 열려 있는 자리는 맞는데, 37,000원 부근에서 한 번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일선이랑 이격도가 이제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죠? 근데 이번 달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 이번 달 기준으로 밑꼬리를 얼마나 달 거냐, 혹은 음봉을 아예 눌러버릴 거냐에 따라서 다음 달 한번 뭐 할 수 있다? 양봉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양봉 한번 잡아 올리든 끌어당기든, 이번 달 끌어당기든 아니면 눌러놓고 양봉으로 땡기든, 그리고 5일선 내려오고, 그래서 뭐다? 여기처럼 또 이격 붙인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버텨내야 5일선 위로 올라타야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월봉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일봉과 분봉하고 동일하게. 지금 5일선도 회복 못한다라는 건 아직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자리 10,000원. 지지받았어야 되는데 이 자리도 지금 깨고 내려 앉아버린 거거든요. 원래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해서 지지를 받고 끝났어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그냥 한 차례 더 눌렀어요. 그럼 내일 화요일이죠? 이 자리 회복하는지만 체크해라. 회복하는 흐름 44,000원, 45,000원 회복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당분간은 뭐한다? 요 이제 박스권 만들어내면서 5일선 갖다 붙이기 도전 한번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들 시장이 어렵지만 힘들 내시길 바랄게요.